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해서 한강변에서 드론 택시를 시범 운행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탑승 드론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한강변에서 실제 운행을 했던 드론 택시는 중국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국산 현재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지금 드론 택시죠. 이제 탑승용 드론을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딱 시운전을 하기 직전인 상태에서 지금 사장님을 찾아뵙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타고 계신 게 탑승용 드론인가요? 네, 1인용 탑승용 드론입니다. 탑승용 드론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람이 타서 하늘을 붕 떠서 이동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탑승용 드론을 만드는 회사들이 좀 있을까요? 몇 번 시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성공하거나 네. 이렇게 이제 시범으로 그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이런 거는 아직 공개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운전을 하게 되면 실제로 하늘을 사람이 타서 떠올라야 될 텐데 시험 운행에 대한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 외부에서 이제 비행하는 거는 정부의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법적인 규제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르는 거는 불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현재 운행이 이제 실내에서 이제 창고 형태의 실내에서 경락고에서 이제 비행 시험을 하고요. 실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탑승하기 전에 아주 많은 실험을 합니다. 드론에 이제 사람과 같은 마네킹을 올려서 무게로 비행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계속 실험을 많이 해본 상태에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람이 타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작자의 이제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사고 날 일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론을 시작한 거는 거의 한 5년 전부터 국산화하는 목표를 두고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농업용 드론, 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용 드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FPV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회용 드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드론,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중요한 핵심 부품인 그 비행 제어 장치, 네. 드론이면 드론 비행 장치를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정부 과제로 해서 이제 성공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얘를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제 준비된 거는 한 1년 전부터 기획을 해서 설계도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모터만 빼고 100% 저희가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타서 드론을 운행을 하려면 운전을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100% 이게 수동으로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자동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버링이 얘가 이제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이제 딱 이렇게 호버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을 해서 이제 미숙한 거는 특별하게 이제 많이 해보지 않은 분들이 했을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드론을 아주 많이 날려 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이제 조종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조종사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드론 교관 자격증까지 취득을 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드론의 미래에는 앞으로 사람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까지 계속 발전해 나간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네, 그건 당연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몇 년 후에면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발전을 해야 실제 상용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전하는 게 좀 더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라든가
해외 사례들 보면 지금 현재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드론 택시들이 서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드론 택배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많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탑승용 드론이면 사람이 타는 거 말고도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 크기면. 저희가 사실은 요 드론을 만들면서 목적이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택배, 일반 택배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량의 그런 화물을 나를 경우에는 조그마한 드론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아마존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상업화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조그만 형태고요.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거는 뭐냐면 큰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센터로 옮기거나 뭐 이럴 때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개발을 했고 여기에 사람 뭐 2명, 뭐 3명 이렇게 탈 수 있는 정도면 물건을 배송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건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느냐.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지금 개발하신 거는 비행을 몇 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운행할 수 있나요? 드론이 항상 문제가 그 운영 시간이거든요. 네. 주로 이제 이 모든 드론들이 이제 무게 대비, 그 다음에 출력 대비, 그 다음에 안에 사용되는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 전원 부분, 그걸 다 비례적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모든 드론의 운영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운행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안전한 운행을 하는 데는 한 15분 정도가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요 모터가 아닌 이제 엔진 타입들의 드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엔진 타입의 드론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요 모터 부분만 빼고 그다음 연료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그 가솔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항공 엔진이라든가 항공 연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쓰기 때문에 운행 시간은 더 길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현재는 모터 드론 하면 모터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그런 연료 전지의 그런 드론들이 많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 날개가 접혔다가 펼쳐졌다가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자동으로 아니고 수동으로 지금 접었다가 비행을 할 때는 펼쳐야 되는 구조인가요? 네, 이건 이제 사실은 이동성 때문에 이제 네. 접이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폴더 형태는 주로 이제 이 드론을 우리가 옮기거나 이럴 때는 이제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접이식으로 해서 이제 해놓고 실제 운행할 때는 펼쳐서 이제 운행을 하려고 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연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간략화 시켜서 이 프레임 자체도 지금 현재 다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무게가 많이 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쇠로 만든 것보다는 아주 가벼운 형태의 그런 몸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제품이기 때문에 아직 보호 카바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TV에서 봤던 하늘을 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형으로 딱 돼 있었거든요. 이게 비바람이 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탁 오픈된 공간이면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렇게 중소업체가 저희 자본을 직접 투자를 해서 이거 100%다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여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그 모델은 사실은 외관부터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인 모델이고요. 현재는 이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캡은 안 써 있지만 이제 실제 비행할 때는 이제 캡을 세워놓고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드론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예산이 중국 정부에서부터 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디자인부터 해서 멋있게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걸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정말 중국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드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 상업화를 이제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게 주로 어디에 납품이 될까요? 저희는 이제 지금 몇 가지 그 사용할 용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경비행기라든가 뭐 이런 걸 타고 많이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혹은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뭐 엔진을 붙여서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좀 활용을 우선 스타트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화물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군에서 이제 가까운 이렇게 거리에 물건을 나르거나 할 때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개인 지금 현재 오토바이들이 이제 주로 개인용 운송 수단이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개인이 이거를 운영을 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프로펠러 형태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간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엔진 타입으로 가서 이제 제트 엔진이나 소형 제트 엔진들이 있는데 그걸 붙여서 이제 비행을 하면 공간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운행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이 조종기가 컨트롤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별도로 지금 손에 들고 계시던데 보통의 택시라든지 이동수단 같은 경우에는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탑승용 드론 지금처럼 사람이 이제 실제로 타가지고 운행을 하는 드론의 경우에 이렇게 이동식으로 들고 다니는 컨트롤러인가요? 아니면은 딱 부착을 해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자동으로 운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조작자가 조작을 하면서 운행을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 안에 이런 태블릿 PC와 같은 거를 탑재를 해서 이 드론이 비행을 해야 할 위치, 고도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륙에서부터 착륙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개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조종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종기도 이제 일반적인 드론은 이런 조종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저희가 기획하는 것도 이제 운행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고정시켜서 여기 지금 현재는 여기 이제 스탠드가 지금 여기 고정을 안 해놨는데 스탠드를 고정을 해서 얘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동 속도는 시속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 120km에서 150km 정도를 이제 시속 120km에서 그 정도로 150km 정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탑승용 드론을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봤거든요. 직접 TV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 드론 택시 해가지고 화면상으로만 보다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탑승용 드론은 제가 처음을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으셨나요? 개발하는데? 이 드론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건 없고요. 100% 저희 비용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원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드론 제어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처음 스텝 할 때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천, 2, 3천 이런 식으로 좀 소량의 지원을 받아서 그 제어기 정도는 개발을 좀 하는데 사실은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5천, 2천 이거 가지고 드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여를 하거든요. 몇백억씩, 몇천억씩 투자를 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제어기나 이런 기본적인 거는 처음에 습득을 할 때는 했지만 현재는 이런 탑승용 드론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의 이런 지원 개념은 주로 뭐냐면 사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앞에 보는 사업성이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네.
평가하는 분들이 다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를 가져가서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팔 겁니까? 라고 반문부터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몇 대나 팔 거야? 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질문.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이게 상업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치, 그다음에 미래에 이거를 빨리 개발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해가고 그러면서 계속 키워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단지 그 눈앞에 보는 사업성만 보고 투자를 정부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 1억, 2억 되는 비용조차도 사실은 지원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좀 이런 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할 때 물론 그 눈앞에 보이는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적인 사업도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이게 우리 같이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모델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탑승 드론 관련해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두권 업체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다른 업체를 솔직히 탑승 드론을 만들었다 뭐 그런 매스컴에서 보도를 본 적이 없고 실물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탑승용 드론의 경우에 세계적인 업체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몇몇 업체에서 이제 시도는 하고는 있다라고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만들어도 이제 일반적인 그 드론의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실제 아까 했던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이제 현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모빌리티 사업들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드론 택시를 운행을 한다라고 지금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기술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수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론에 사용되는 FC 요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회로 설계부터 해서 다 만들어서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부터 이런 모든 설계 기술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현재 상태로 보면 국내에서는 그래도 탑이라고 좀 자부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승용 드론 말고 일반 뭐 왕구용이라든지 뭐 촬영용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농업용 드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그 드론을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전시회를 가보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업체는 많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드론에 사용되는 제어기는 다 중국 거를 거의 한 70~80% 이상이 쓰고 있고요. 네. 국내 드론에서는 국내 FC를 쓰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들이나 이런 촬영들은 거의 중국이 다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업체들이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고 지원도 너무 소량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성까지 가기도 어려운 상태고 사실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네만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강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뭐 처음 드론 스타트 할 때부터 드론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 기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설계하는 기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요게 외형이 약간 이제 그 딱딱한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뭐 몇 달 전에 이제 그 일본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외형을 아주 멋있게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 못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은 돼도 실질적으로 그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단순한 프레임 형태로뿐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은 이제 시제품 단계니까 그런 거죠.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원래는 이제 이거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시험 발표를 할 텐데 외형도 좀 사실 멋있게 하고 싶고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디자인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드론이 비행을 하거나 운행하는 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기술하고는 뭐 거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운행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외형상으로 보면 드론이 지금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시험 비행은 언제쯤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요? 저희가 이제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 프레임이나 이런 전체 만드는데 좀 늦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이제 8월, 9월, 10월 이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도 8월 네. 그쯤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연도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들어지는 게 좀 늦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만들어져서 테스트를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비행은 저희가 이제 올해 2021년 한 5월 정도 목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사실은 네네. 운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는 시험 비행 내부에서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대외적인 공개는 한 5월 정도 좀 따뜻한 날 그때 이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론 산업을 이끌어 가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